여러분 이제 398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옥내 저장소 기준하고 나왔죠? 이번 시간에는 뭐 이런 비슷비슷한 것들을 많이 다뤄요. 그래서 옥내 저장소도 나오고요. 또 옥외 저장소도 나오고, 또 옥내 저장소, 탱크 저장소, 간이 탱크 저장소, 또 지하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뭐 이런 부류 얘기들, 그 중에서도 아주 기본이 되고 시험에 출제될 만한 부분, 이런 부분만 어떤 빼서 여러분하고 그 내용들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물론 아마 이런 내용들 하다가 보면요,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뭐 지금 다루는 분야 체크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옥내 저장소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랬죠? 여기를 보시면요, 우리가 앞서 제조소에 안전거리가 있었잖아요. 그 기준을 여기다가 여기 사회 규정에 준해서 그 기준을 여기다가 그대로 또 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리고 그렇지만 물론 예외가 있지만 그게 조금 전에 했던, 지난 시간에 했던요, 제조소의 안전거리와 관련되는 그 규정을 여기서도 적용하고, 물론 일부 예외가 있지만 원칙은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그 밑에 있는 뭐 예외적인 가나다라 하면서 뭐 그것까지 다 정리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뭐 우리는 지금 옥내 저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옥내 저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만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서 여기 봅니다. 여기 보시면요, 399페이지 보시면요, 5번에 볼게요. 5번에 보면요, 저장 창고의 높이는 6m 미만인 단층 건물로 한다 그랬잖아요. 5번 보시면요, 여기 5번 보시면요, 옥내 저장소의 저장 창고의 높이는 어땠죠? 여기 6m 미만의 단층 건물로 한다. 미만의 단층 건물로 한다라고 했던 거 정리를 해봅니다. 뭐 그래야지 옥내에다가 뭐 그거를 뭐 엄청 높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단층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뭐라고 했죠? 어떤 하나의 저장 창고 바닥 면적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의 저장 창고 바닥 면적과 관련했어요. 바닥 면적과 관련해서 원칙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원칙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라고 봅니다. 원칙은 1000제곱미터 여기 이하로 한다라고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2000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외적으로는요, 뭐 경우에 따라서 2000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외 두 번째는 어땠죠? 1500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경우가 있다. 1500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1500제곱미터 이하로 할 때는 어떨 때 그랬죠? 여기 보시면요, 내화구조의 격벽이 완전히 구획된 실, 내화구조의 내화구조의 격벽이 완전히 어떤 구획됐다, 구분이 돼 있다, 완전히 구획이 돼 있을 때, 그때는 150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를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런 정도까지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갑니다. 물론 여기 지금 얘기했던 옥내 저장소는 뭐 각종 저장소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 중에서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조소가 가장 중요도는 높았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옥외 탱크 저장소 기준하고 나왔던 세 번째를 봅니다. 옥외 탱크 저장소 기준하고 나왔던 거예요. 탱크 저장소 기준하고 나온 거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죠? 안전거리도 앞선 제조소에서 얘기했던 거 뭐 그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보고요. 여기서는 옥외 저장소라고 얘기를 드렸죠. 여기 방유제라는 말이 자꾸 나올 겁니다. 방유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가볍게 그림을 한번 그려본 다음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뭐 나름대로 한번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린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했을 때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옥외 저장 탱크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을 때 한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옥외 저장 탱크가 한 6개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드렸을 때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옥외 저장 탱크라고 보세요. 이렇게 위에서 봤다고 봅니다. 옥외 저장 탱크가 이렇게 있다. 나름대로 이런 어떤 장치라든지 시설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그 탱크에서 누설이 생겨가지고 피해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기 이렇게 봅니다. 요게 바로 어떤 게 방유제냐면요. 요게 방유제다 이렇게 봅니다. 방유제는 뭐냐면요. 기름을 막는 어떤 제방, 뚝방이라고 보세요. 여기가 터져가지고 기름이 흐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방유제고요. 그리고 뭐 뒤에서 얘기를 드리지만요. 요거 볼게요. 방유제 안의 면적은요.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되다가 보니까 이거는 8만 제곱미터 이하로 잡는다고 돼 있어요. 한번 이거를 써놓은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걸 이하로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요런 게 뭐 점선으로 친 게 있잖아요. 점선으로 친 거는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칸막이 뚝이다.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칸막이 뚝. 그리고 또 방유제 안에는 어땠죠? 요 방유제 안에는요. 탱크 숫자를 너무 많이 두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탱크 숫자가 10개 이하로 두라고 돼 있어요. 10개 이하로 두라고 돼 있다. 또 그리고 한번 봅니다. 그리고 뭐 요런 내용, 요런 큰 틀을 한번 머릿속에 가지고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방유제와 관련해서 거기 다시 401페이지로 돌아오시면요. 뭐 일부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방유제와 관련해서 가번을 볼게요. 방유제 용량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했죠? 이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용량의 110%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방유제 용량 뭐라고 했습니까? 방유제 용량. 그 안에 요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 숫자가 1개일 때는 어떻게 했죠? 용량의 어떤 그 하나일 때는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죠? 이게 흘렀을 때 바깥으로 기름이 안 새 나오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군요. 2개 이상일 때는 뭐라고 했죠? 탱크 중에서 용량이 최대인 것에 2개 이상일 때는요. 그 중에 최대 용량인 것에요. 이거에 110% 이상으로 한다라고 정의를 해놨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한번 봅니다. 나번을 가서 볼게요. 방유제 높이가 0.5m 이상서부터 3m 이하로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방유제 높이가 0.5m 이상 3m 이하로 한다. 요거는 요 높이가 0.5m 이상 또는 3m 이하로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방유제 내 면적이 8만 제곱미터 이하로 요 방유제 안에 들어가 있는 면적이 8만 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얘기를 드렸죠. 또 그리고 그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옥외 저장 탱크 수가 10개 이하를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그것도 아울러서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십니다. 이제 그래서 뭐 여기 얘기를 드렸고요.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가셔가지고요. 402페이지 가셔서 거기 아번을 보세요. 아번에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용량이 1000만 리터일 때 그때 감마기 뚝을 설치한다. 감마기 뚝을 설치하는데 이거는 용량이 1000만 리터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1000만 리터 여기 이상일 때 설치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여기 있었고요. 그래서 뭐 요 정도 뭐 내용들을 여기서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너무 많이 다르면은 여러분이 암기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까지만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옥내 저장 탱크 기준하고 나왔죠? 옥내 저장 탱크 기준은 이거는 다소 어려운 내용은
뭐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1번에 나번 정도를 봅니다. 뭐라고 했죠? 옥내 저장 탱크 상호 간에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한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째 보시면요, 지하 저장 탱크 기준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중에서 또 중요한 거 뭐 빼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5번째 보시면 지하 저장 탱크 저장소 기준하고 나온 거 봅니다. 지하 저장 탱크 저장소 기준 그려놓고요. 그래놓고 중요한 것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하 저장 탱크 저장 기준하고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제 그래서 거기 5번째 지하 저장 탱크 쪽을 가봅니다. 지하 저장 탱크 그려놓고요. 지하 저장 탱크다 그래놓고 여기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죠? 거기 1번 가번에 볼게요. 1번에 가번을 봅니다. 가번을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거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지하 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 장소 또는 지하 건축물 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지하에 설치하지만 이랬잖아요. 어떤 지하철이라든지 지하철, 그리고 그 다음에 지하에 있는 거리,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하가, 또는 지하 터널로부터요. 지하 터널 각각 요런 데로부터 수평거리라는 거는 반드시 간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평거리 10m 이내에 수평거리 10m 이내에 설치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지하에다가 탱크를 설치하지만 아무래도 여러분 보세요. 지하철하고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은 뭔가 그 탱크가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 다칠 수가 있잖아요. 지하에 있는 거리를 얘기하잖아요. 지하 터널 수평거리 10m 이내에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 내용 정도는 뭐 여러분이 정확하게 한번 뭐 여기 정리를 해 보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가서 405페이지 거기 가셔가지고요. 2번 볼게요. 탱크 전용실을 얘기를 하면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탱크 전용실은요. 이거는 어떤 시설물과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시설물 그리고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너무 바짝 붙으면 안 되니까 0.1m 이상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다.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여기는 언더라인 치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3번을 볼게요. 지하 저장 탱크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또한 얘기했잖아요. 지하 저장 탱크 윗부분은요. 저장 탱크 윗부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있어야 된다.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일정 이상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 한 요 정도는 꼭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저도 어떠냐면요,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리면서 최소한으로 조금 줄여놨어요. 너무 많은 거를 얘기 드리면은 암기에 상당한 여러분이 부담을 갖고 실제 중요한 거를 또 놓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반드시 어렵더라도 꼭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간이 저장 탱크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요, 이거는 간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간이 탱크 저장소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간이 탱크 저장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간이란 말이 들었으니까 우리 영수증에도 간의 영수증 있잖아요. 그 규모가 좀 작을 거 아닙니까? 간이라는 말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필요한 것부터 한번 얘기 드리면요, 5번서부터 먼저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거기 5번 보시면 뭐라고 나왔죠? 간이 저장 탱크 용량은 600리터 이하여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과히 크지가 않은 거 아닙니까? 여기 간이 저장 탱크 용량은 작다. 왜 작습니까? 600리터 이하라 그랬으니까 작다는 거 아니고 600리터 이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요거서부터 먼저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 다음에 그 2번에 나와 있는 거 볼게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간이 저장 탱크에 설치하는 간이 저장 탱크는 저장소에 설치하는 요 숫자를 셋 이하로 하고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 간이 저장 탱크를 둘 이상 설치하지 않는다. 서로 같은 거를 둘 이상 설치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셋하고 둘 해당되는 거, 요것도 한번 여러분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좀 가셔가지고 보시면요, 좀 거기 4번을 볼게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간이 저장 탱크를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면에 가설대를 고정을 시킨다. 넘어지면 흐르거나 사고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옥에 설치할 때 뭐라고 했죠? 주위에 너비 1m 이상 공지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옥에 설치할 때요, 주위에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빈 공간을 설치한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탱크와 전용실 벽과의 사이에 0.5m 이상의 간격을 설치한다. 이런 정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6번을 보시면요, 간이 저장 탱크 두께가 3.2mm 이상 강판에 흠이 없도록 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강판의 두께가 3.2mm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 한번 여러분과 같이 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시면요, 이제 이동 탱크 저장소와 관련되는 거, 여기 얘기를 드려봅니다. 7번 하고 나왔는데요, 이동 탱크 저장소와 관련되는 거 봅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인데요. 그런데 이동 탱크 저장소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거를 탱크롤이라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죠? 유조 차량이 바로 여기 이동 탱크 저장소면서 탱크롤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량에 그 위험물을 설치한 탱크를 얹어놓고 그리고 어떤 운행하는 거, 그게 바로 그 어떤 탱크 부분을 이동 탱크 저장소라고 얘기를 했다. 그게 바로 여기 어떤 7번, 네모난 7번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한번 보시면은 이랬잖아요. 거기 먼저 로마 숫자 첫 번째 보시면요, 상치 장소라는 게 있었는데요. 상치 장소는 뭐죠? 그 탱크롤, 어떤 차량에다가 탱크로리를 올려놓고 내려놓는 그런 장소를 상치 장소라고 한다. 그러면서 뭐라 했죠? 상치 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 건물로부터 일정한 거리 뛰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상치 장소는 어땠죠? 거기 어떤 이랬잖아요. 어떤 여기는 어떤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뭐라겠습니까? 인근 건축물로부터 일정 거리를 이격을 한다. 그 거리가 얼마였죠? 5m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 수치도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이동 저장 탱크 구조를 얘기하면서요, 거기 뭐랬죠? 그 두께를 얘기하는데, 두께는 앞서 얘기했던 간이 저장 탱크하고 두께가 같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3.2mm 이상의 강철판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 3.2mm 이상 나온 거 한번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그 다음에 방파판이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407페이지 보시면요, 방파판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방파판 기준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게요. 뭐냐면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탱크 로리로 위험물을 이동을 할 때 보면요, 아무래도 차량을 통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막 출렁거리고 넘치거나 그런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파판은 뭐냐면요, 아무래도 유조차가 운행을 하다가 급정거를 하거나 급회전을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탱크 내부의 출렁거림을 방지하기 위한 게 그게 바로 방파판, 어떤 안에 파도 치는 것처럼 출렁거리는 거 막게 하는 게 바로 방파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 두께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두께는요. 앞선 우리가 탱크롤이 그 탱크 두께보다 조금 이거는 이거보다는 두께가 가늘 거 아닙니까? 밖에 있는 탱크 두께가 아니니까요. 출렁거림을 방지하는 그런 방파판이니까 이거는 1.6mm, 3.2가 아니라요. 이 강철판을 사용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쭉 가셔가지고요. 또 4번에 나번을 봅니다. 나번을 보시면 거기 방호 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4번의 나번을 보시면요. 4번의 나번을 보시면 방호 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방호 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동 탱크 상부에 설치된 맨홀 그리고 안전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방호 틀이에요. 맨홀 같은 거 위에 있는 거 보호하기 위한 게 바로 방호 틀이다. 그러면서 두께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두께에 대해서 얘기를 드면요. 외부에 있는 탱크 두께는 제일 두꺼워서 3.2, 그리고 방파판 같은 거는 절반인 1.6mm, 그리고 방호 틀의 경우는 이것도 굳이 3.2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2.3mm 이상의 강철판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미리수가 3가지 나왔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동 탱크 외부의 탱크 두께 3.2mm 이상 강철판, 그리고 그 안에 출렁거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그 방파판, 이거는 1.6mm 이상, 그리고 그 맨홀 뚜껑 상부에 있는 이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여기 방호틀, 이거는 2.3mm 이상의 강철판으로 한다. 그래서 그 역할에 따라서 두께를 각각 달리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요, 넘기셔서 40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봅니다. 408페이지에 나와 있는요, 거기 보시면요, 표지하고 게시판이 나오죠. 표지하고 게시판이 나오는데요, 여기를 봅니다. 여기 표지하고 게시판이 이동탱크 저장소와 관련해서요, 이동탱크 저장소와 관련되는 어떤 표지하고 게시판이 나오는데, 여기를 봅니다. 여기 표지하고 게시판이 나오는데 이 크기가 있다. 크기가 있는데 어떻게 씁니까? 0.6m 한 변의 길이가 0.6m, 그리고 다른 한 변의 길이가요 0.3m 이상으로 한다. 요 크기가 이렇다는 거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보고요. 그리고 거기 뭐라고 쓰죠? 위험물이라고 표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위험물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봅니다. 요게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쪽이 0.6m 이상이면 한쪽이 0.3m 이상이다. 그리고 위험물이라는 글씨를 쓰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 도료로 한다 그랬잖아요.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 도료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사 도료라는 것은 빛을 다시 반사시켜서요, 밤에도 볼 수 있게 한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기 뭐라 그랬죠?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형, 품질, 최대 수량, 적재 수량을 게시판에 설치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물의 유형, 또 위험물의 품명, 또 위험물의 최대 수량, 그리고 적재 수량을 최대 수량, 그리고 적재 수량, 이거를 게시를 해 놓는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한번 봤던 기억이 있습니까? 탱크롤이 지나갈 때 보면요, 거기 위험물이라는 표지가 있어요. 그리고 게시에 어떻게 해놨죠? 거기 보시면요, 위험물 유형과 품명, 그리고 최대 수량, 적재 수량, 그런 표시가 돼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놨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리고 8번째 쪽을 가서 볼게요. 8번째는 5개 저장소의 기준과 관련되는 얘기를 해놨어요. 여러분 조금 지루하시긴 지루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좀 참고 같이 정리를 한번 해나갈게요. 5개 저장소 기준 그려놓고요. 물론 이 중에서도 우리한테 꼭 필요한 내용만 가지고 또 다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건너뛰고요. 또 우리 시험은 특징이 뭐냐면요, 과거에 시험에 기출됐던 부분이 또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왔던 거 안 내고 이렇게 돌까 이렇게 하지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자꾸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거 뭐 그런 거 위주로 하면서 지금 여러분하고 어떤 정리할 거를 체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요번에는 5개 저장소 기준하고 8에 나왔던 거 봅니다. 5개 저장소 기준합니다. 5개 저장소 기준 그려놓고 여러분들 뭐 가셔가지고요 410페이지 가셔서 마번에 5개 저장소 선반 설치할 때 마번에 봅니다. 5개 저장소에 선반 설치를 할 때 그거와 관련되는 얘기를 하면서 봅니다. 선반의 높이가 너무 높이면 안 되니까 6m를 초과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사안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번을 봅니다. 바번을 보시면요. 이거는 5개 저장소니까 아무래도 이런 영향을 좀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번에 저는 쓰지는 않지만 봅니다. 과산화수소, 과염소산을 저장하는 5개 저장소에 불연성 또는 나연성 천막 등을 설치해서 햇빛을 가린다. 왜? 직사광선이 거기 내려쬐게 되면요. 아무래도 여기 어떤 위험 요소가 있고 화재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햇빛을 가리라는 얘기가 바번에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리고 9번 가서 볼게요. 9번에 보시면요. 안반 탱크 저장소 기준이라는 게 9번에 나오죠. 9번 보시면요. 안반 탱크 저장소 기준 한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어떠냐면요. 어떤 이게 지표다 이렇게 했을 때, 지표다 그랬을 때요. 어떤 안반이 이렇게 있다. 이게 여기 안반이 만약 있다 그럴 때요. 땅 속에 안반이 있다 그랬을 때 뭐 이런 데를 뭐 깎아내든지 그래 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위험물을 저장시키는 거. 이게 바로 안반 탱크 저장소라는 거 아닙니까? 꼭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 번 생수 먹을 때 보면 모르죠? 어떤 지하 안반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데도 여기 이런 데서 물이 고여 있는 그런 거거든요. 뭐 그러면서 여기 봅니다. 여기 먼저 뭐가 나왔냐면요. 안반 탱크는 안반 투수 개수가 1초당 10만 분의 1 이하인 천연 안반 내에 설치한다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교재 4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 봅니다. 410페이지 거기 가번에 나와 있는 거 뭐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요. 안반 탱크는 안반 투수 개수 바위의 투수 개수가 1초당 너무 많이 물이 흐르면 안 되니까요. 10만 분의 1 이하에 10만 분의 1m 이하에 천연 안반 내에 설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투수 개수가 어떤 건가를 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어떠냐면요. 어떤 물이 통과할 수 있는 속도라고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물이 통과할 수 있는 속도가 투수 개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데 10만 분의 1이라는 의미를 한번 제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게 어떠냐면요. 1초에 뭐라 그랬죠? 1초당 10만 분의 1m 이하가 된다. 이거보다 적게 물이 침투가 되라는 얘기를 한 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봅니다. 10만 분의 1인데 10만 분의 1m인데 한번 이걸 보면요. 이거 공을 2개를 빼면요. 이게 센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을 하나 더 빼면요. 이게 미리가 되잖아요. 미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초에 100분의 1미리보다 적게 물이 침투가 돼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기름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아주 천천히 기름이 그 안반을 통과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천연 안반 내에 설치한다. 그래서 이 숫자 꼭 여러분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여기 안반 탱크 관련해서는 이 내용이 뭐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고요. 뭐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여러분도 차 기름을 넣을 때 한 번씩 들리는 주유 취급소와 관련돼서 여기 주유 취급소 기준과 관련되는 얘기 드려봅니다. 10번 네모에 보시면요. 주유 취급소 기준하고 나왔던 겁니다. 주유 취급소
기준이다 그래놓고 중요한 거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주유 취급소의 고정 주유 설비, 주유에 여기 주유에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공지를 보유하라는 거 아닙니까? 일정한 공지를 보유한다. 왜? 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차들이 계속 드나드니까 일정한 공지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랬죠?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너비 15m 이상, 너비 15m 이상, 그리고 길이 6m 이상의 이상이고 and 뭐라 그랬죠? 바닥이 뭐라겠습니까?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이라고 했잖아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이런 공지를 확보한다. 왜? 그래야지 차량이 들어와서 거기서 차에 기름을 주유하고 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주유 공지를 다시 얘기 드리면요. 주유 공지하고 급유 공지는요.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 그리고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공지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거 15m, 6m 이건 꼭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유 취급소에 표지가 있는데 어떤 표지가 있었죠? 위험물 주유 취급소라는 거 한번 봅니다. 표지에 위험물 주유 취급소라는 이런 표지를 설치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주유 중 엔진 정지, 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주유 중 엔진 정지 이런 표지를 한다. 그러면서 요거는 어떻게 했죠?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표시를 한다. 요 내용 정도 꼭 정리를 한번 해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주유소에 뭐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주유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주유 취급소를 설치를 한다라고 보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가서 봅니다. 조금 가셔서 보시면요. 412페이지 가서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요. 주유원 대기실 기준이 여기서 나오는데 한번 봅니다. 주유원 대기실 기준과 관련되는 얘기 봅니다. 뭐 여러분 교재 412페이지 가서 보시면요. 412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주유원 대기실 어떤 기준, 주유원 대기실 기준하고 나와 있는 거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뭐라고 나왔죠? 불연 재료로 한다. 가장 먼저 나왔던 게 불연 재료로 한다. 불연 재료는 뭡니까? 불에 안 타는 재료가 불연 재료예요. 왜? 거기 주유를 어떤 기름을 어떤 취급하다가 보니까 그 화재 위험성이 높고 화재 나면은 그 피해가 엄청나게 큰 거 아닙니까?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 불연 재료로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또 바퀴가 부착되지 아니한 고정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바퀴가 부착되지 않은 고정식으로 한다. 뭐 바퀴를 부착시켜 놓고 그냥 끌고 다니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주유원 대기실을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차량 출입하고 주유 작업에 장애가 되는 위치 아닌데 피해서 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4번에 나왔던 거 이거는 중요한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닥 면적이 얼마 이하라고 되어 있죠? 바닥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라고 한다. 바닥 면적이 이상이 아니라 주의합니다. 2.5m 이하로 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이런 얘기들이 어떤 여기서 우리가 같이 정리를 해봐야 될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번 시간 마지막에 다루는 거는요. 판매 취급소 기준과 관련되는 거 한번 봅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석유라든지 등유사로 한 번씩 들리는 데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판매 취급소라 그러는데 거기 기준과 관련되는 게 지금 11번째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같이 한번 봅니다. 뭐 그러면서 판매 취급소 여기는 보면요. 1종 판매 취급소도 있고 2종 판매 취급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를 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봅니다. 1종과 2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11번에 나와 있는 판매 취급소 기준 해놓고요. 얘가 판매 취급소
기준인데요. 그런데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종 판매 취급소가 있는가 하면요. 또 2종 판매 취급소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2종 판매 취급소가 있는데 지정 수량의 배율에 따라서 달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종 취급소는 뭐라고 했죠? 지정 수량 20배 이하인 판매 취급소를 얘기했고, 그리고 2종은 뭐라 그랬죠? 지정 수량 40배 이하인 판매 취급소다라고 얘기를 했군요. 여기는 지정 수량 40배 이하의 판매 취급소고, 그리고 1종은 지정 수량 20배 이하의 판매 취급소다 이렇게 봅니다. 지정 수량 20배 이하의 판매 취급소다라고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1종 관련해 놓고 뭐라 그랬죠? 건축물 1층에 설치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건축물 1층에 설치를 한다.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지금 아무래도 판매 취급소라는 건 위험한 장소인 거 아닙니까? 거기 그런데 건축물 2층, 3층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1층에서 구입을 할 수 있게 1층에 설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기준이다라고 나왔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자본을 봅니다. 위험물을 배합하는 성는 실의 기준이다. 그래 놓고 뭐라고 나왔냐면요. 바닥 면적이 6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이하로 하라고 했던 거예요. 바닥 면적이 6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15제곱미터 이하로 하라고 했다. 보시고요. 그리고 2번에 오른쪽 가로 2번에 나오는 거는 아주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한다. 내화구조는 화재에 잘 견딜 수 있는 구조, 불연재료는 불에 안 타는 재료, 위험한 장소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경사를 두고 집유시설을 설치한다. 집이라는 건 뭐죠? 기름을 모을 수 있는 시설. 아무래도 거기서 기름을 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들어갔다. 그리고 갑종 방화문을 설치한다. 갑종 방화문은 여러 번 나왔잖아요. 양편의 일정 미리수 이상 철판을 사용한 게 바로 갑종 방화문이다. 그리고 문턱의 높이가 바닥서부터 0.1m 이상으로 한다. 했다는 거. 한 요 정도까지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십니다. 그리고 2종의 경우는요. 유사한 게 나왔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여기 이 1종의 경우는 갑종 방화문으로 설치한다. 이런 내용이 1종과 2종에서 조금 달랐던 내용이다라고 여러분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면서요. 그러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여기서 마치는데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이번 시간에 했던 건 나름대로 해서 조금 지루한 생각은 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되게 잔글씨로 해서 박스마다 양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은요. 여러분이 또 제가 얘기 드린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자꾸 반복을 해서 암기하고 정리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조금 힘들더라도 여기가 고비라고 보세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